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스터디에서 맡은 부분은 5.9절 샤플리 밸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샤플리 밸류라는 것은 협조 게임의 해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머신러닝의 해석, 설명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장, 제너럴 아이디어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 게임이라는 것이 그 머신러닝의 예측과 그것의 설명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게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플레이어와 그 플레이어가 받게 되는 보수 페이업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 게임의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이 예측 모델, 예측 작업이라는 것이고 각각의 그 피처 밸류는 플레이어가 되는 것이고 그 예측의 결과는 보수, 페이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샤플리 밸류는 협조 게임, 코어퍼레이트 게임 혹은 연합 게임, 콜리션 게임의 솔루션의 개념으로 이 피처 간의 보수, 이 예측치가 어떻게 분배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하나의 솔루션 컨셉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예로서 그 아파트 가격을 예측하는 모델이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 특정 어떤 아파트의 가격의 예측치가 30만 유로로 예측이 되었고 이 예측이 이제 설명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아파트의 조건은 공원이 근처에 있고 2층에 위치한 50제곱미터의 크기의 집이고 그리고 고양이를 키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든 아파트 가격의 예측의 평균치가 31만 유로로 나타난다면 지금 이 특정 아파트 30만 유로로 예측되는 이 특정 아파트에서 공원이 가까이 있는지 그리고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위치가 어딘지 그다음에 고양이가 허용되는지 아닌지라는 이 각각의 피처가 30만 유로라는 예측치에 각각 기여하는 바가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문제입니다. 아마도 첫 번째 방법은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는 것일 겁니다. 각 피처의 효과는 이 피처의 가중치와 그다음에 피처의 밸류의 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설명은 이 모델 자체가 선형적이라는 가정에서만 가능합니다. 더 복잡한 모델에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예로 라임 같은 것은 효과를 추정하는데 그 라임 같은 것으로 이제 로컬 모델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 협조 게임을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협조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이 샤플리라는 학자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고요. 이 학자는 협조 게임의 해로서 샤플리 밸류라는 것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것은 전체 보수 중에서 각각의 기여분에 따라서 각 플레이어에게 보수를 주겠다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에 참여한 플레이어는 그 연합이 갖게 되는 특정 이런 보수를 페이옵을 나눠 가지게 되는데 이 샤플리 밸류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아파트 가격 예측에 의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측 작업 자체가 게임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고 이 게임은 실제 특정 예측치에서 그 모든 사례의 평균 예측치를 뺀 그 차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제 특정 아파트 예측치가 30만 유로에서 모든 아파트 평균 예측치인 31만 유로 그 차이인 마이너스 만 유로가 이 게인이 되는 것입니다. 플레이어는 이 보수를 얻는 데 포함된 피처 밸류인 park nearby, 공원이 가까이 있는지, 그 다음에 cat band, 고양이가 허용되는지, area 50, 그 크기,
아파트의 크기, 그 다음에 플로어 세컨드는 위치, 이렇게 구성이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목표는 실제 이 아파트 예측치인 30만 유로와 모든 아파트 평균 예측치인 31만 유로의 차이 마이너스 1만 유로를 이런 피처 밸류가 얼마나 기여하는지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결과는 이 파크 니어바이가 3만 유로, 그다음에 사이즈 50가 1만 유로, 플로어 세컨드가 0유로, 그다음에 캡 밴드가 5만 유로로 각각 기여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여분은 이제 다 더하면 1만 유로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의 피처에 대해서 샤플리 밸류는 어떻게 계산될 수 있을까요? 계속 이제 살펴보다시피 샤플리 밸류는 모든 가능한 연합에서 하나의 피처의 한 개 기여분의 평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예를 한번 보죠. 이제는 우리가 캣 밴드, 고양이가 허용되는지 아닌지의 그 피처의 그 기여를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파크 니얼바이와 사이즈 50라는 두 피처의 연합에다가 이제 캣 밴드라는 것이 이제 더해질 때 기여분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파크 니얼바이와 캣 밴드, 사이즈 50가 연합을 이루고 있고 플로어 피처 같은 경우에는 랜덤하게 되는 선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 플로어 세컨드는 이 랜덤하게 플로어 퍼스트가 될 수도 있고 세컨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만 유로에 대한 가격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는 캡 밴드를 연합에서 제거하고 이것을 cat allowed나 cat band가 랜덤하게 선택되도록 합니다. 예에서는 이제 cat allowed가 랜덤하게 이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파크 니얼바이와 사이즈 50라는 연합에서 아파트 가격을 32만 유로로 예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를 캡밴드의 기여분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것이 1만 유로다라고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모든 가능한 연합에 대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 모든 가능한 연합에 대한 모든 한계 기여분의 평균으로서 샤플리 밸류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캡밴드의 샤플리 밸류를 구하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 다른 피처들의 연합의 개수는 8개입니다. 3개의 피처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조합의 수가 되겠죠. 이 각각의 연합에 대해서 캡 밴드라는 피처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고 아파트 가격을 예측을 하고 이 캡 밴드의 한계 기여분을 구하게 됩니다. 이 샤플리 밸류는 이 한계 기여분의 이제 평균 값으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 피처에 대해서 샤플리 밸류를 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피처 밸류 간의 그 기여분의 분배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장에서 이제 예에서 이 샤플리 밸류가 해석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이 J라는 이 피처 밸류에 대해서 이 샤플리 밸류를 해석하는 것은 이 J번째 이 피처 밸류가 특정 사례의 예측치와 그 데이터셋의 평균 예측치와의 차이에 기여하는 그 가치라는 것인데요. 이 자궁경부암의 그 랜덤 포레스트 예측 모형에서 이 예측을 이 샤플리 밸류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실제의 예측치는 0.57이었고 이것은 그 여성의 평균 암 발생 확률 0.03보다 0.54만큼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즉 이 차이가 0.54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STD라는 피처가 가장 이 기여분이 높았다라는 것이고 이 다른 피처들의 모든 이 기여 항목의 합이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0.54 값으로 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바이크 렌탈에 의해서는 이날의 그 렌탈권이
평균 4,518건보다 18건보다 2,108건이 낮은 2,409건이 예측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이제 2,108건이 되겠죠. 이 차이를 설명할 때 이 날씨의 상황과 습도가 가장 부정적인 기여를 한 피처 두 가지였고, 기온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긍정적인 기여를 한 피처로 나타났습니다. 이 샤플리 밸류의 총합은 이제 실제 예측치와 평균 예측치 차이인 2,108건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장은 이 샤플리 밸류의 계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용이 많지만 이것을 좀 우리가 샤플리 밸류 계산을 이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조금 더 집중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샤플리 밸류는 이 밸류 펑션, 이 VAL이라고 나타나 있는 이 밸류 펑션과 그 연합에 포함된, 연합 S에 포함된 플레이어에 의해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이 하나의 피처 밸류, 하나의 플레이어의 샤플리 밸류는 이 보수에 대한 기여분이고요. 모든 가능한 이 피처 밸류에 대해서 가중치가 이제 적용된 합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S는 이 모델에서 사용되는 이 피처의 서브셋이고요. 이 X는 이 해야 하는 이 사례의 피처 밸류의 벡터 값으로 사용이 되고, P는 피처의 개수, 그 다음에 vel of s라고 하는 이 밸류 펑션은 이 set s의 피처 밸류의 예측치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 피처 밸류의 연합의 보수의 함수가 되는 것이죠. 이 밸류 펑션에 대한 샤플리 밸류 이 파이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샤플리 밸류는 이 중요한 특성들을 만족시키는 이 해의 개념입니다. 이 특성들을 모두 이제 만족시키기 때문에 샤플리 밸류가 공평한 분배를 하는 어떤 해로서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효율성, efficiency라고 하는 것은 피처 밸류의 기여분을 다 더하면 실제 예측치와 평균 예측치 간의 차이를 이제 전부 다 설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특성은 이제 좀 뒤에서도 다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symmetry라고 하는 대칭성인데, 이 두 피처 밸류가 모든 가능한 연합에 대해서 기여하는 바가 같다면 이 두 피처 밸류의 기여분이 같다라는 것으로 얘기하는 특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더미는 어떤 피처 밸류가 그 예측치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제 그 피처가 연합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상관없이 샤플리 밸류는 0이다. 더미 값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 어댑티비티라고 하는 이 가산성은 밸류 펑션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낸 이제 보수가 있다면 샤플리 밸류도 각각을 더한 값으로 계산될 수 있다라는 특성입니다. 여기서는 이게 랜덤 포레스트 같은 예를 들고 있는데요. 랜덤 포레스트의 경우에는 그 각 디시즌 트리의 평균에 대해서 예측하면 이 샤플리 밸류의 특성이 가산성으로 인해서 각 트리에 대해서 샤플리 밸류를 계산할 수 있고 이것을 평균값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샤플리 밸류를 추정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제2번째 피처에 대해서 이 구하는 샤플리 밸류를 이제 아웃풋으로 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 관심 있는 이 항목인 X와 그다음에 피처 J, 그다음에 몇 번의 이터레이션을 할 것인지 M을 선택하고 이 각각의 이터레이션에 대해서 이 랜덤한 Z를 뽑아서 랜덤한 순서를 만듭니다. 이 관심 있는 X와 랜덤하게 뽑힌 어떤 샘플 Z에 대해서 이제 두 개의 새로운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X 플러스 J인 경우에는 J 피처를 포함하는 것이고, X 마이너스 J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샘플 Z 값을 넣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제 두 예측 값의 차이는 파이로 나타나게 되고, 이 모든 각각의 이터레이션 결과를 평균한 값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J번째 피처의 샤플리 밸류, 요 값의 추정값이 되는 것이죠. 이 작업을 모든 피처에 대해서 하면 모든 피처의 샤플리 밸류 값을 구할 수 있고, 이제 각 피처가 그 예측치 차이, 실제 예측치와 특정 예측치 차이에 대한 기여분을 이제 우리는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러한 방법에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이 efficiency라는 특성인데요. 이 샤플리 밸류가 실제 예측치와 이 평균 예측치 간의 차이에 대해서 피처 밸류의 기여분이 이렇게 분배되어 나타난다는 이 efficiency라는 특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라임과 같은 경우에는 이 피처 간의 이 분배에 대해서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데, 샤플리 밸류는 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샤플리 밸류는 그 EU에서는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할 권리 같은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규제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 가능성을 요구하는 이 법적 규제하에서 유일하게 이제 법적으로도 논의될 수 있는 이 방식이 이 샤플리 밸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제 근거가 되는 이론이 있고, 이 값이 분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평하다라고 하는 데에 있다라고 여기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셋째로 샤플리 밸류는 대조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 전체 데이터셋의 이 평균 예측에 대해서 이 특정 예측을 비교하는 것 대신에 그 뭐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나 서브셋에 대해서도 이제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라임이 할 수 없는 장점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샤플리 밸류는 협조 게임의 해로서 증명된 어떤 이론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여기서는 라임과 비교하고 있는데, 라임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한 방식으로 작업이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없는데 반해서 샤플리 밸류는 굉장히 탄탄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단점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디스어드밴티지의 첫 번째는 그 샤플리 밸류를 정확하게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피처, 관심 있는 그 어떤 사례에 대해서 피처들이 많으면 가능한 연합의 개수가 2의 승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은 케이스가 나타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공집합 같은 경우에는 랜덤하게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추정치의 베리언스가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 연합의 개수 자체가 이렇게 많은 것은 그 연합을 샘플링을 하거나 이터레이션 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좀 완화가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이 이터레이션 수를 줄이게 되면 이 샤플리 밸류 추정치의 베리언스가 또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이 이터레이션을 줄이면 이 컴퓨팅 타임 자체는 줄일 수가 있지만 이 얼만큼 줄일 것인지, 이 이터레이션 수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샤플리 밸류가 이게 잘못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샤플리 밸류는 그 모델의 트레이닝에서 피처를 제거하고 난 후의 예측치와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셋에서 실제 예측치와 평균 예측치 차이에 대해서 피처가 기여하는 바라는 것이 이 샤플리 밸류의 추정치라는 것입니다. 이 샤플리 밸류 자체가
여기서는 뭐 익숙하게 사용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이 기여분에 대한 분배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잘못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샤플리 밸류는 항상 모든 피처를 사용하기 때문에 몇 개의 피처만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설명을 찾는다면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솔루션으로서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샵이라는 것을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샤플리 밸류를 사용하면서도 몇 개의 그 피처를 선택적으로 뽑아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 장을 얘기하면서 좀 더 설명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번째 단점은 샤플리 밸류는 이 피처별로 결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앞의 그 라임과 같은 예측 모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풋의 변화, 여기서는 예로 얘기하기를 뭐 300유로를 더 번다면 뭐 내 신용도가 뭐 5점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인풋의 변화에 따른 예측치의 변화 같은 것에 대해서 말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단점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만약 그 샤플리 밸류를 새로운 데이터에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면 그 데이터에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심을 이제 갖고 있는 이 인스턴스의 부분과 랜덤하게 포함되는 부분을 이제 새로운 샤플리 밸류를 구하려고 하면 이걸 줘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직접 접근을 해야 되고 데이터에 직접 접근해야 되고 이 예측 함수 자체를 뭐 바꾸거나 이런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피처 간의 그 코릴레이션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 비현실적인 데이터 인스턴스가 포함되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좀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상관관계가 있는 피처끼리는 하나의 샤플리 밸류를 구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샘플링 과정에서 피처 간의 독립적이지 않은 코릴레이션이 높은 값을 나타내면 이것을 좀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샤플리 밸류를 계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장인데요. 여기서는 뭐 R 패키지와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샵과 뭐 브레이크다운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까 거기서 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